제주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올라 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폭염 환자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기존 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소음 피해가 커진다는 주민 반발 속에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 외국인 면세점에 5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도 문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찜통더위에 열대야까지 계속되면서 밤에도 피서인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 열기로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푹푹 찌는 더위에 양산으로, 모자로, 없으면 손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봅니다. 시원한 음료수로도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찜질방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 먹고 엄청 더워요.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금세 땀이 날 정도로 찜통 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제주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7도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923년 기상 관측 이후 5번째, 7월 기온으로는 2번째입니다. 제주 북부와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 남풍이 불어오면서 한라산을 넘는 편현상과 함께 일사가 더해지면서 제주 지역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져 제주시에는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부분의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또 열대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요. 그래갖고 한번 바닷가에 와보자 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폭염에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여름철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제주 지역 전력 수요는 75만 6천 킬로와트로 종전 기록인 어제의 72만 8천 킬로와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59살 송모 씨가 고열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폭염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제주공항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혼잡은 여전한데요. 폭증하는 항공교통 수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 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공항에서 뜨고 내린 항공기는 7만 9천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50년에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 횟수는 연간 29만 9천 대, 여객은 4,500만 명.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수요 예측을 사실 제대로 해가지고 이미 제주공항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연구용역팀은 3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제주공항에 활주로 1개를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활주로 2개를 갖춘 대형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활주로 1개를 갖춘 중형 규모의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활주로가 2개는 있어야 2050년까지 예상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공항에서 지금 시간당 소화해야 되는 운항 횟수가 68회는 돼야지 장기적인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연구팀은 이 3가지 대안을 놓고 입지를 검토하고 있고 경제성도 분석해 오는 11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가장 먼저 제주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활주로와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음 피해 대책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음 관련 어떤 좀 이상한 것들하고는 질문 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부탁을 하고, 이게 사실 이거 뭐 설명입니까 이거? 다 지금 짜고 치는 고수업 아니에요 솔직히. 먼저 소음 문제 대책을 해주시고 공항 신공항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을 놓고도 참석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3가지 대안 모두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제공항이 되고 한다면 24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연계가 되거든요. 현재 공항을 가능한 대로 이용하고 제2의 신공항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 수요들이 대부분 제주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공항을, 2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공항 운영뿐만 아니고 내륙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용역팀은 다음 달과 10월에 2차례 더 설명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지역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에 들어서는 외국인 면세점에 5개 업체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와 주식회사 마제스틱, 온플랜 인터내셔널과 청봉환경, 시티플러스 등 5개 업체가 면세점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최근 크루즈 관광객이 늘면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오는 9월에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즘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이라는데 자칫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문신 시술이 이뤄진 원룸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는 문신을 새길 때 쓰는 기구와 약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 장부터 했던 거. 장부 적었다고 했는데 뭐, 진짜. 경찰의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5살 김모 씨는 올해 초부터 이곳에서 60명에게 문신을 해줬습니다. 침으로 색소를 넣어 용이나 하트 모양 등을 새겨준 뒤 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았고 손님의 절반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 통해서 급속도로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원룸 지역에 찾아가서 자기네가 문신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제 친구들이 거의 다 했어요. 손목이나 팔 그런데.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문신업소들은 비위생적인 데다 피부가 약한 청소년들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비대하게 커진다거나 그 상처가 덧나면서 오히려 보기 싫은 흉터가 돼버리고요. 전염성이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을 시술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그런 병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대한피부과학회와 협약을 맺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 무료로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공시설인 유원지에도 민간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JDC와 제주도는 유원지의 공공성에 맞게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철회하고
국회의원들도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 개발공사가 도내 삼다수 유통구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며 혼탁한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편의점과 소매점은 체인본부와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위탁체제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없애야 하며 도의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안에서 바다로 거꾸로 치는 파도인 이안류에 해수욕객들이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54살 송모 씨 등 4명이 이안류에 휩쓸려 수영 경계선 밖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안전요원들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구조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추경 예산에서 의회가 증액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